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 진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 숫자가 지난해 말 6천 명을 넘어서 12년 만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뉴저지 주민 6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19년 연속으로 뉴욕시 일원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 진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235명의 절반에 가까운 11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이 지난 17일 민주당 엘 그린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 관련 표결에서 불과 95명이 탄핵 추진에 표를 던진 것과 비교해 2주 사이 2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AP는 지난주 뮬러 특검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민주당에서 약 20명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2명이 탄핵 추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전날 자체 집계에서 112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하면서 뮬러 특검의 청문회 진술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원 의석 분포상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다면 적어도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동력 부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섣불리 탄핵 추진에 나섰다 역풍을 초래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만 결집해주면 내년 대선 판도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AP통신은 8월 한 달인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2.25에서 2.50%에서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낮은 실업률, 견고한 고용, 가계지출 회복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글로벌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고 기업 지출 증가세가 완만하며 인플레이션이 12개월 전 대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또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올해 안에 추가 금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수차례 연준을 압박해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으로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서 2016년 한 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 숫자가 지난해 말 6천 명을 넘어서 12년 만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역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연례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체 수급자는 6,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급자에는 은퇴 근로자 4,161명, 장애 근로자 35명, 배우자 1,574명, 생존 배우자나 부모 300명, 장애 자녀 85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한인 숫자는 2007년 1,094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뒤 지난 12년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인들이 한국에서 매달 수령한 연금 총액은 339만 6천 달러로 1인당 월 평균 551달러, 연간 6,62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은퇴 후 역이민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미국 내에서 소셜연금을 수령한 한인 전체 숫자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2년 4만 8,192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한인 소셜연금 수령자 숫자는 이후 꾸준히 줄어 2017년 4만 6,838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개발사의 소송에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시의원 주민 소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개발사의 소송에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가 잉글우드 클립스의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안을 타운 정부가 거절하자 타운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초 잉글우드 클립스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노르만디 측과 합의해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난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인구 증가로 교육세와 재산세의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타운시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맞춰 노르만디와의 재판 결과를 통해 아파트 건설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최근 글로리아 오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타운의 결정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플랜 A를 안 하고 플랜 B를 우리들 모르게 진행했다. 고로 당신네들은 정직한 우리 시의원 업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다 우리가 주민들이 발기하는 거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법정 수행을 끝까지 하는 거로 결정을 하겠다. 한편 잉글우드 클립스 클럭 오피스는 글로리아 오 에드워드 에버사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요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청원 종족수 확보를 위한 서명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해 학교 개보수안에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어제 원례회의를 열고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명의 교육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시릴로 교육감은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가 제안한 $1,000만 예산에 개보수안을 검토하고 8월 중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해 학교 개보수안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1월 본선거 일정에 맞춰 학교 개보수안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 변호사로는 벤자민 최 현 호보큰 판사가 선임됐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의료 행위가 적발돼 의사 면허 박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뉴욕주 보건국 징계위원회의 의사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모두 46명에 달했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산모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는 면허가 영구 정지됐으며 빙햄튼의 유 병원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는 수술 중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성 환자와 직원을 성추행해 자격이 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맨하탄의 비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는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진료를 명목으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돼 2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징계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퀸즈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퀸즈 법원에서 보험 사기로 인한 3급 중절도 혐의로 기소돼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됐고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김모 씨는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습니다. 이 밖에 환자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한인 의사도 대거 적발됐으며 음주와 관련해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뉴저지 주민 6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계획대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강화될 경우 뉴저지 주민 약 6만 8천 명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뉴저지주 복지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기준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69만 5,96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빈곤 가정 긴급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자동으로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연방 농무부는 자동 가입을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계획입니다. 농무부는 그동안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가 허술해 너무 많은 이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왔다며 수혜 자격 강화를 통해 연간 25억 달러씩 앞으로 5년 동안 94억 달러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 복지국은 연방정부의 개정안은 뉴저지에 사는 많은 저소득층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 실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2017년 경찰관의 체력 검정 지침을 개정한 이후 여성 경찰관 지원자의 불합격자 비율이 남성보다 9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검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체력 검정 지침이 개정된 2017년에 체력 검정 미달로 불합격한 여성 경관 지원자의 비율은 31.4%로 2.3%를 기록한 남성 지원자에 비해 13배 이상으로 높았다고 USA 투데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2018년에 여성 불합격자 비율이 17.6%로 남성 불합격자 비율 1.9%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뉴저지주 경찰훈련위원회는 경찰 학교에서 교육받는 지원자가 첫 9회의 체력 검정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퇴소시키는 지침을 내려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 검정은 약 한 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지원자들이 경찰학교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훈련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불합격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의 대변인은 최근 경찰 선발에 대한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그룹을 소집했으며 연구에 따른 권고사항에 경찰이 따라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성별 간 불합격자 비율의 격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컬럼비아 코넬 대학병원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이 19년 연속으로 뉴욕시 일원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은 6개 전문 분야에서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미 전역의 약 4,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16개 전문 분야와 의료 환경 등을 평가해 발표한 2019-2020 미국 최고 병원 순위에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이 전국 5위, 뉴욕 일원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은 심장질환 4위, 산부인과 4위, 신장학과 5위, 신경학과 4위, 정신의학과 4위, 류마티즘학과 3위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북부 뉴저지 지역의 19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일대 병원 중 2위는 맨해튼의 뉴욕대 랭건 병원이며 전국 순위로는 9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전국 순위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세 병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 병원에 부여하는 아너롤 20곳에 포함됐습니다. 한인들도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롱아일랜드의 놀쇼 대학병원은 뉴욕시 일원 병원 랭킹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이 선정됐고 2위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3위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소아과 부문에서는 보스턴 어린이병원이 1위,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이 2위, 신시내티 어린이병원과 텍사스 휴스턴 어린이병원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안을 발표하면서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이 거절될까 두려워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암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민 전문가들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적 부조를 섣불리 중단하거나 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홍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가족 초청 이민을 계획 중인 김 씨. 돌연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서류 미비자 어머님을 초청을 이제 하러 민주학교에 왔는데 이제 이 어머님이 암이 있어서 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정부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암 치료를 이제 곧 끝낸다, 이제 포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급기야 중증 치료를 중단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칼, 오바마 케어 등 의료 혜택과 푸드 스탬프, 섹션 8 주택 프로젝트 등을 지원받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기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메디칼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퍼블릭 차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기재를 한다 그러면은 병원을 못 갈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연장자분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선 병원을 못 가니까 그 부담 때문에 그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한인 이민단체 민족학교에 따르면 한인들의 평균 영주권 취득 경로는 가족 이민이 40%, 취업 이민이 60%를 차지합니다.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인 이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족 초청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탱크인 얼반 인스티튜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명 중 1명은 공적 혜택을 받지 않고 있고 비시민권자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적용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혜택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레트로액티브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쁜 혜택을 받으실 우려가 있으시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셨는데 법이 만약에 9월에 바뀌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민단체들은 아직 공적 부담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이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려보다는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리 변경 사항에 대비할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중부 캘리포니아 샌호아킨 밸리를 따라 내려오는 컨 리버에서 45살 LA 주민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오후 6시쯤 사람이 컨 리버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컨 리버에 빠진 숨진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6월 16일에도 10대 남성 2명이, 또 지난 4일에는 20대 남성 2명이 컨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2일에는 11살 여아가 강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주는 오늘부터 식당과 델리,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10센트를 부과합니다. 단 신문 배달용, 채소나 과일의 소형 포장용 비닐봉지, 세탁소의 의류 포장용 비닐봉지 등은 제외됩니다. 커네티컷주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7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이후부터는 4mm 이하 두께의 비닐봉지 사용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물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마이클 리패트리, 마이클 라일리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무 중인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다 체포되면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간주해 최대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MTA는 최근 브루클린 코트 스트리트, 보로홀역 등 주요 전철역에 무임 승차 승객들을 추적하기 위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임 승차 승객의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적발하게 되며 플랫폼이 혼잡하더라도 해당 이용자의 얼굴을 감지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통해 해당 역의 승무원이 즉시 색출할 수 있게 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등을 관할하는 111경찰서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북동부 퀸즈와 나소 카운티 주택가를 돌며 편지 등 우편물이나 소포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디다스 로고가 찍힌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경찰은 급증하는 우편물 절도 사건과 관련해 각 가정에 감시 카메라 등의 설치를 권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오후에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